네, 오늘은 소기업 낙관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FIB 전미 자영업연맹에서 조사하는 데이터고요. 설문조사 방식입니다. 소프트 데이터라고 볼 수 있고요. 아무래도 미국의 소기업들이 보고 있는 미국 경기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과거 흐름 대비 어떻게 변화가 생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기업들은 500인 이상 대기업이 17.9%에 불과하고요. 나머지 80% 가깝게가 다 중소기업이라는 것이죠. 물론 NFIB 소기업 낙관지수는 고용자 수 10명, 총 매출액 50만 달러 이하 기업을 산정하긴 하지만 사실상 이런 소기업이 아니더라도 조금 확대된 100인 이하 중소기업까지 포함하더라도 지금 느끼고 있는 미국의 고용, 물가, 소비에 대한 실질 경기의 판단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보면 57%나 해당되는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헤드라인부터 보시게 되면 5월달 98.8로 직전달 95.8에 비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소폭 이렇게 반등을 했고, 여기가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고요. 이제 관세라든지 무역 전쟁이 생기면서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다시 떨어졌습니다. 계속해서 떨어지다가 어느 정도 소폭의 반등이 나타났다.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저는 보고 있고, 컨센이 95.9였습니다. 이에 비해 상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51년 평균이 98이니까 그 정도 평균치에 위치한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과거 경기 침체 구간과 NFIB 소기업 낙관지수를 비교를 해보면 사실상 낙관지수가 떨어질 때 경기 침체가 왔다라는 점, 선행지표로 살펴볼 수 있다라는 점도 확인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반등한 세부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5월달 비즈니스 상황에 대한 전망이죠. 기대치 전망 소프트 데이터입니다. 앞으로 좋아질 것 같다라는 그런 희망이 담긴 기대라는 지수고요. 이게 5월달 25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달 대비 여기서 소폭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의 위치가 과거 흐름 평균 대비로 봤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에 위치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어느 정도 트럼프 당선 이후에 기대감으로 빠르게 상승을 했고, 이게 낙관지수가 주도를 하면서 소기업 낙관지수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은 다시 뚝 떨어졌고 전망에 대한 기대가 되돌려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나타난 소폭의 반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흐름인데요. 매출에 대한 기대도 5월달 10을 기록하면서 지난달 마이너스 1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쭉 떨어지다 반등한 그런 위치고, 아직까지 그럼에도 장기 시계열로 보게 되면 현재는 과거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매출이 아니고 매출에 대한 기대입니다. 다만 실제 매출에 대한 하드 데이터의 모습은 보시면 전체 사업자 중에 마이너스 13 정도만 명목상 매출이 증가했다라고 조사가 됐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직전달 마이너스 8이었잖아요. 더 낮아진 수치입니다. 결국에는 매출 기대에 대한 부분은 반등을 했어도 실제 하드 데이터인 명목상 매출은 오히려 더 줄었다, 더 낮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낙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실제 매출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소기업들이 경제 활동이 아직 기대만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차트 보시게 되면 옅은 색이 기대 전망이고요. 볼드체 라인이 실제 하드 데이터 명목상 매출 흐름인데, 보시게 되면 매출 흐름은 큰 변동 없이 계속해서 둔화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짝 튀었던 것은 기대치에 대한 변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실제 하드 데이터에서 가장 중요한 실적 보시게 되면 5월달 마이너스 26을 기록을 했고요. 직전달 마이너스 21에 비해서 더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실적은 더 하락을 했다라는 점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지금의 위치가 차트에서 보시듯이 과거 경기 침체 레벨 수준까지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대 지수와 실적이라고 볼 수 있는 실제 매출 데이터, 실적, 어닝, 이런 하드 데이터를 비교해 볼 때 양자 간의 간극이 상당히 벌어져 있는 상황이다. 한마디로 기대와 전망에 대한 부분만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재고 현황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드 데이터라고 볼 수 있고요. 5월달 마이너스 5를 기록을 했고 지난달 대비 변함이 없었습니다. 차트 보시면 위치가 여기고, 사실 지난 몇 달 바닥권을 이탈하고 이게 0까지 증가를 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트럼프 관세 부과 전 나타났던 사재기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후에 다시 재고가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고요. 결국에는 이게 경기 확장에 대한 수요의 흐름보다는 트럼프 관세 부과 전 사전 보충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재고 레벨이 상당히 낮다라는 거, 그만큼 경기를 판단하고 있는 기업들의
스탠스가 어떤지를 여실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이번 5월달 데이터에서 이례적으로 큰 변화가 나타난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재고 수준을 너무 낮다라고 평가한 소기업들의 비율이 1%로 양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 흐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1% 양수로 전환이 됐다라는 이 대답은 너무 낮다고 응답한 비율에서 너무 많다고 응답한 비율을 뺀 값이죠. 그러니까 이게 양수로 증가가 되게 되면 너무 낮다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의 인식이 더 많아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한마디로 기업들이 재고 부족을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뜻이죠. 이 수치가 과거 쭉 보시면 계속 마이너스였거든요. 22년 8월 달에 보시면 이때 3을 기록했고, 그 이후에 계속 마이너스나 0을 기록하다가 이번에 1%로 양수 전환이 된 것입니다. 사실 지난달 마이너스 6이었으니까 7포인트나 상승했던 이 증가폭이 조사 역사상 집계 이래 가장 큰 월간 증가폭이다,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기업들이 갑자기 재고 부족을 느꼈다, 이 얘기가 되는 건데, 왜 그럼 이렇게 재고 부족을 느꼈을까 판단해 볼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수요가 생각보다 강하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공급망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상당히 오랜 기간 계속해서 재고가 낮았기 때문에 이 구조적으로 낮았던 수치에 대한 기저효과로 인한 기술적 반등일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사실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흐름이 어떤 요인으로 늘어나게 됐는지는 판단할 수는 없고, 다만 아직까지 실제 재고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 기업들의 인식 자체가 너무 낮다라고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앞으로 재고 움직임에 어떻게 나타날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포인트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사실상 갑자기 수요가 생각보다 강하다라고 판단했을 근거는 좀 희박하죠. 따라서 이 나머지 두 가지, 공급망 이슈라든지 구조적으로 낮았던 기저효과의 반등, 이런 움직임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론이 가능한 이유는 여전히 고용이라든지 전반적인 경기 매크로에 대한 흐름이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속 경기는 둔화, 위축되는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NFIB의 고용 흐름 보시게 되면 구인 건수가 35입니다. 여전히 감소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졸트의 구인 건수도 비슷한 추이로 감소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채용 계획도 12%포인트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빨간색 보시면 직전 저점 수준까지 떨어진 것이죠. 24년 4월이 12%포인트였는데 이때 저점 수준까지 채용 계획이 낮아졌다. 한마디로 채용 계획이 더 줄어든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고용시장 현재 상황은 해고가 증가한 건 아니지만 채용을 줄이는 모습, 그런 모습이 이어지다 보니까 실업기간이 증가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결국 이런 부분은 해고가 증가하기 직전에 나타났던 일련의 패턴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과거 NFI 채용 계획과 실업률의 흐름을 역으로 비교를 해보면 이런 흐름이 됩니다. 급격히 실업률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거의 흐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이번 5월달 소기업 낙관지수가 일부 반등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향후 사업 여건과 판매 기대에 대한 개선이 상승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한 기여가 크게 작용을 하면서 전반적인 지수가 끌어올렸다. 한마디로 심리지수에 대한 반등이 있었고, 사실상 이런 소폭의 반등은 기술적인 반등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흐름은 제가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임금 상승률의 선행지표라고 볼 수 있는 보상계획 데이터 흐름 보시게 되면 이런 부분이 사실 서비스 물가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5월 조사에 의하면 20%로 집계가 됐고, 이게 향후 3개월 동안 보상을 인상할 계획이죠. 직전달 17%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직전달보다 인상 계획에 대한 비중이 더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실제 보상을 단행한 것은 26%로 나왔어요. 직전달이 33이었거든요. 실제 보상을 단행한 것은 오히려 더 감소를 했습니다. 따라서 보상 계획과 실제 단행 간의 간극이 더 벌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평균 판매 가격 흐름도 살펴보게 되면 가격 인상에 대한 계획 비율이 31%로 지난달 28에 비해 상승을 했습니다. 앞으로 가격을 올릴 것이라는 계획에 대한 비율이 상승을 했다. 다만 실제 판매 가격 인상을 단행한 부분은 25%로 직전달과 변함이 없었습니다. 왼쪽 차트가 실제 판매 가격 인상 비율이고요. 파란
파란색이 계획입니다. 계획은 지난달 대비 상승하긴 했으나 실제 판매 가격 인상을 단행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가격 흐름에 대해서는 보상 계획이라든지 판매 가격 인상 부분 모두가 계획에 대해서는 비중이 좀 상승하긴 했으나 실제 단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줄거나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흐름을 놓고 보더라도 소비자들에게 가격 전가에 대해서 상당히 장벽이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할 수 있는 흐름이죠. 그만큼 소비가 위축되어 있는 흐름을 이런 데이터에서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차트는 어제 CPI 말씀드릴 때 설명을 드렸고, 간단하게만 짚어보면 향후 3개월 내 제품 가격 인상 계획이 31로 지난달에 비해 상승을 했고, 이 간격 자체가 좀 더 벌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CPI 상승률이 어느 정도 반등할 그런 움직임, 다만 대세 흐름이 물가가 하방 압력을 받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게 재차 상승한다, 이런 기조의 변화보다는 그 속도 자체가 완만해질 가능성으로 좀 엿볼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과거 흐름 놓고 보면 소비심리지수와 NFI 소기업 낙관지수는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비슷한 방향성을 보여왔습니다. 변동성이 큰 건 아무래도 소비심리지수겠죠. 지금 심리지수가 급격히 낮아졌다는 점, 이런 흐름 가운데 나타났던 게 NFI 소기업 낙관지수 이런 반등인데, 소비심리가 부진한 가운데 소기업 낙관지수가 반등을 했었죠. 이런 반등이 사실상 기대 전망치에 대한 소프트 데이터가 주도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관세 전쟁으로 급격히 꺾이면서 재차 방향성이 같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5월달 불확실성 지수는 94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과 큰 변함이 없었고요. 여전히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 지수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드 데이터만 정리를 해보면 구인 건수 보시면 여전히 5월달 34로 직전달 대비 변함이 없었죠. 꾸준히 감소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지금 위치가 사실은 팬데믹 이전의 평균 레벨 하단에 위치를 한 것이고, 그렇다면 여기서 더 떨어진다면 사실상 극단적인 팬데믹 구간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해석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팬데믹 구간과 유사할 정도로 경기가 상당히 나쁘다, 이 정도로 해석될 만한 구인 건수의 흐름이고요. 재고 흐름 보시면 마이너스 5로 사실상 여전히 낮은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직전 저점이 마이너스 13인데 이때가 팬데믹 마이너스 15거든요. 상당히 비슷한 레벨까지 떨어졌고 이후에 좀 반등을 했죠. 이 반등은 트럼프의 관세 부과전 사재기 현상이고, 이후에는 다시 둔화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어닝 보시게 되면 5월달은 마이너스 26으로 사실상 어닝 쇼크 구간이죠. 이 음영 구간 안에 재차 다시 위치를 했습니다. 사실상 팬데믹 이전 수준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레벨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만큼 소기업들이 현재 느끼고 있는 경기에 대한 실질 부담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을 하드 데이터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캐펙스 지출 같은 경우 큰 방향성이 없는 흐름 꾸준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기업들은 이게 미래 전망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영세한 비즈니스 특성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정 부분 고정자산에 지출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네, 오늘 NFI 소기업 낙관지수 살펴봤습니다. 실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소비자들과 직접 맞닿아서 체감 경기를 빠르게 반영할 수 있는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 경기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사실상 지난달 대비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긴 했으나 대부분 기대와 전망치에 대한 그런 일정 부분의 기술적인 반등이고 큰 의미가 있는 변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감사합니다.